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한 권으로 시작하기 국어 그 마지막 시간이죠. 자, 오늘은 글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표현 방법. 글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글의 표현 방법. 자, 글의 표현 방법이란 뭐냐? 한번 봅시다.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읽는 이에게 뭐하기 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글의 표현 방법을 왜 사용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근데 그것이 크게 세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요. 비유법과 강조법, 변화법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유법에는 뭐가 있는지, 강조법에는 뭐가 있는지, 변화법에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비유법은 직유, 은유, 화류, 의인, 의성, 의태, 대유, 풍유 이렇게가 있고요. 강조법은 과장, 대조, 비교, 반복, 열거, 점층, 정강, 영탄, 연세법이 있다. 변화법은 도치, 인용, 반어, 역설, 대조, 서리. 그럼 이것들을 다 한 가지씩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유법입니다. 비유법. 비유법은 무엇인가? 밑에 바로 뜻이 나와 있죠.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그것을 원관념이라고 합니다.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원관념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한다.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잘 기억해 둬야 돼요. 글의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다. 알았죠? 그러기 위해서 비유법을 사용하는데 비유법은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직유법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자, 직유법을 살펴볼게요. 고들 직자에 비유할 유자. 그래서 직접 비유한다 그래서 직유법입니다. 직유법. 직접 비유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살펴보시면 보조관념에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듯이, 뭐뭐 인양, 마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직접 A라는 원관념을 B라는 보조관념에 직접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쟁반같이 둥근 달입니다. 알았죠? 쟁반같이 둥근 달이 있어요. 쟁반같이 둥근 달. 중요한 건 쟁반입니까? 아니면 둥근 달입니까? 둥근 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게 원관념이에요. 둥근 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를 끌고 왔어요? 쟁반을 끌고 온 겁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직유법이다. 근데 연결어가 있다.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듯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직유법이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금방울과 같이 호동굴한 고양이의 눈. 그러면 뭐가 금방울 같다는 거예요? 또 동그란 고양이의 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고양이의 눈이 원관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뭐를 끌어왔다? 보조관념을 끌어왔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크림처럼 하얀 봄. 중요한 건 아이스크림이에요? 하얀 봄이에요? 하얀 봄이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뭐가 더 중요한 거죠? 나그네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원관념과 보조관념. 원관념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뭡니까?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여기죠? 표현하고자 하는 실제 내용이다. 이거 원관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은유법 갈게요. 은유법, 숨을 은자, 비유할 유자를 해서 숨겨서 비유한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은근히 비유한다 그래요. 은근히 비유한다 그래서 은유라고 합니다. 숨겨서 비유하는 거예요. 숨긴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것도 원관념과 보조관념. 비유법에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다 있습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무슨 속성이냐면 공통된 속성입니다. 알았죠? 공통된 속성이 있어야지만 은유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은유법은 어떤 형태냐면 주로 이런 형태. A는 B이다라는 형태예요. 이거 똑같은 말이죠. 뭐뭐는 뭐뭐이다. A는 B이다. 똑같은 겁니다. 알았죠? 보세요. 그림자, 내가 만난 서정성이 가장 짙은 거울. 그림자, 내가 만난 가장 서정성이 짙은 거울. 그림자라는 원관념을 뭐에? 거울이라는 보조관념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이거 너무 얘가 어렵네요.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은유법 하면 꼭 나오는 예인데요. 내 마음은 호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과 호수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죠? 호수가 더 중요합니까?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까? 내 마음이라는 게 더 중요하죠. 이게 원관념이에요. 내 마음이 원관념이에요. 근데 왜 내 마음이 호수 같냐면 호수처럼 내 마음이 깊고 넓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호수하고 나의 공통점이 뭐냐, 내 마음의 공통점이 뭐냐면 깊고 넓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속성의 공통점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은유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화류법. 화류법하고 의인법은 같이 알아두십시오. 화류법과 의인법은 묶어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화류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생명이 없는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세요. 의인법은 생명이 있어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류법은 생명이 없어. 그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의인법은 생명은 있어요. 갈립의 노래 이런 거 있죠. 갈립 생명 있잖아요. 식물이잖아요. 그것을 사람처럼 표현했죠. 노래 부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땅거미가 내려온다. 땅거미라는 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무생물이잖아. 땅거미가 내려온다. 그건 사람처럼 표현했죠. 이게 화류법입니다. 알겠죠? 화류법과 의인법은요 비슷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다. 자, 화류법. 헐헐헐 기슬치는 청산. 산이 기슬친다. 산, 무생물인 산이 날갯짓을 한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근데 사람처럼 표현했다. 이 소리예요. 알겠죠? 의인법 보세요.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 지금 해를 맑게 씻었다라고 했죠? 그죠? 사람처럼 표현했죠. 화류법과 의인법 묶어서 같이 알아두시고요. 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건 요겁니다. 요거. 의인법. 의인법이 많이 나오죠. 좀 구별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야 누나야 꼼짝 중학교에 배우게 될 텐데요. 창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이런 게 있습니다. 갈리피 노래를 한다라는 게 이게 사람처럼 표현했잖아요. 그런 게 의인법입니다. 그렇죠? 재홍이가 노래를 부른다 이런 것도 의인법이 될 수 있겠죠. 왜? 사람이 아니라면. 동물을 식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면. 알겠죠? 뭐 이런 경우 의인법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의성법과 의태법 같이 묶어서 알아둡니다. 의성어, 의태어 들어봤죠? 의성어는 무슨 흉내? 소리 흉내. 의태는 모양 흉내. 사물의 소리를 흉내내는 건 의성법. 사물의 모양을 흉내내는 건 의태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의성법 생각해보면 쏙쏙쏙쏙 이거 소리 흉내. 그죠? 빗방울이 떨어진 소리 흉내낸 거잖아요. 그리고 의태법 예를 보시면 그늘을 쫙쫙 펴는 쫙쫙. 기지개 쭉쭉 뭐 이런 거 모양 흉내잖아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의성법은 소리 흉내. 의태법은 모양을 흉내내는 거. 모양 흉내. 쫙 이거 뭡니까? 의성입니까? 의태입니까? 의태. 그렇지. 모양 흉내. 그렇죠. 대유법 갑니다. 대유법. 이거 우리 기억나야 됩니다. 부분을 갖고 전체를 하는 거 있죠? 부분을 갖고 전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요? 부분을 갖고 전체를 이야기한다? 아, 아니군요. 선생님이 헷갈렸어요.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할 때 수업했었군요. 대유법은 뭐냐면요. 부분을 갖고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쉬우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그 빵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빵, 브레드를 의미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 빵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먹을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먹을 것 중에 하나가 빵이죠. 먹을 것 중에 하나가 빵인데 그 먹을 것 중에 하나인 그 빵을 갖고서 먹을 것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음식으로만은 살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유법은 어떤 대상의 대표적인 예나 일부분을 들어서 일부분, 그러니까 부분을 갖고서 전체를 표현하는 거. 부분을 갖고서 전체를 표현하는 게 바로 대유법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고 교편은 뭐냐면 회초리예요. 회초리 막대기 있잖아요. 그건데 그걸 갖고 있다는 건 뭐를 의미한다? 아버지의 직업이 뭐다? 교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풍유법 갑니다. 풍유법 쉽습니다. 속담이나 격언을 인용하는 겁니다. 속담이나 격언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풍유법입니다. 어물전 망치는 꼴뚜기가 시킨다. 이건 뭐 속담이잖아요.
속담을 끌어오는 거예요. 속담이나 격언을 끌어오면 그것이 풍유법입니다. 알았죠?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비유법이에요. 비유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서 배웠던 거 비유법이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나왔습니다. 직유법. 직유법 꼭 알아둬야 되겠죠? 직유법, 은유법, 그 다음에 의인법. 직유, 은유, 의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대유법. 요거 4개는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되고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의성법이다 라고 선생님이 이거는 밑줄 치세요 의성법이요 라고 했을 때 아 맞다 의성법은 소리흉내라고 했지 아 소리흉내를 냈으니까 의성법이니까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알았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꼭 나와요. 다음 중 밑줄 친 기억과 같은 표현 방법이 사용된 것은 뭐냐 해놓고 밑줄을 쭉 쳐놨어요. 창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이렇게 밑줄 쭉 쳐놨어요. 그럼 그 무슨 표현 방법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조법입니다. 강조법은 왜 사용하냐? 강조법은 뭐 하기 위해 사용하겠어요? 말 그대로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강조법입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강조법이다. 보세요. 표현하려는 내용을 강하고 분명하게 나타내어 읽는 이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표현 방법이다.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강조할 때 가장 좋은 게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법. 더 크게 아니면 더 작게 표현하는 겁니다. 과장법. 자, 보세요. 어떤 사물을 실제보다 훨씬 더하거나 덜하게 표현한다. 가뜩이나 두려움에 차있던 그는 간이 콩알만해졌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의 간이 두렵다 그래서 그 간이 정말 콩알만해집니까? 그건 뭐예요?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크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모기만한 목소리. 이런 모기 목소리 들어봤어요 우리가? 모기 목소리 들어봤어요 선생님? 저는 들어봤어요. 뭔데? 이거요. 이건 날개 소리죠. 집채만한 파도 뭐 이거 본 적 있어요 우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과장법이고요. 또 하나 대조법이 있습니다. 대조법. 대조법 우리 저번 시간에 글의 전개 방법에서 대조하고 뭐하고 같이 외워두라 그랬죠? 대조하고 비교하고 세트로 같이 외워두라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조하고 바로 뒤에 보면 비교가 있습니다. 대조하고 비교. 대조는 뭐라 그랬죠? 차이점. 대조는 차이점이에요. 두 대상 간의 차이점. 뜻이나 정도가 반대되는 사물이나 내용을 대립시킨다. 차이점이잖아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 깊게 드러내는 방법. 작은 내 키만큼 낮은 내 목소리와 큰 내 키만큼 높은 내 목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는 나보다 키는 크지만 목소리는 낮고 나는 너보다 키는 작지만 목소리는 너보다 높고 이 소리예요. 그죠? 차이점이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요. 바로 뭐가 있냐면 비교법이 있을 거예요. 비교법은요. 대조법하고 세트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글의 전개 방법에서도 비교하고 대조가 있었죠? 표현 방법에서도 비교법과 대조법이 있습니다. 알았죠? 비교는 뭐라 그랬죠? 공통점입니다. 비교는 공통점. 이거는 꼭 알아둬야 돼요. 별표는요. 꼭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이거. 비교법은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사물이나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그 차이로서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다. 부딪힌 무릎보다 마음 한쪽이 더 아파온다. 견주어서 비교하는 거예요. 자, 둘 이상의 사물이나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그 차이로서 어느 한쪽을 강조한다. 부딪힌 내 무릎보다 그 다음에 마음 한쪽이 더 아파온다. 무릎도 아프지만 내 마음도 아프다. 공통점이죠. 무릎도 아프고 내 마음도 아픈데 뭐가 더 아프다?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이거잖아요. 여기 보다라 그랬으니까. 공통점은 아프다라는 거지. 그지? 아프다는 공통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복법 우리 내용 전개 방법에서 배웠죠. 반복법. 아, 그래 내용 전개 방법이 아니군요. 잠깐만 2학년 거랑 헷갈립니다. 선생님 가르쳤더니 2학년 거랑 헷갈려서 그래요. 반복법은요. 2번 이상 말하면 반복이에요. 중요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중요하니까 2번 이상 반복하는 겁니다. 알겠죠? 시에서는요. 2번 이상 같은 말을 반복하면요. 운율이 형성이 되고 의미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같거나 비슷한 단어, 어구 등을 어구 또는 문장을 되풀이하여 의미를 강조한다.
찰박. 맨발들. 이게 다 뭐 시예요. 시에서 예를 들어준 건데요. 그건 뭐다? 의미를 강조하게 되는 거다. 의미 강조. 반복법을 왜 사용합니까? 의미 강조. 반복법은 어디에 속하죠? 강조하기에 속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열거법입니다. 열거법은 나열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열한다. 그래서 비슷한 어구 또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어구를 늘어놓아서 의미를 강조한다. 뛰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웃고. 이게 다 뭐 하는 거야? 아이들의 모습을 열거했죠. 나열했죠. 아이들의 모습, 뛰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웃다. 나열해서 강조한다. 형광펜으로 좀 밑줄 잘 치세요. 점층법과 점강법은 묶어서 같이 외우세요. 점층법은 계단 올라가듯,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올라가면서 표현하는 것은 점층법이고 내려오면서 표현하는 것은 점강법이다. 점층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알았죠? 보세요. 날자. 한 번만 더 날 잡구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로 점점 확대하고 있죠?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이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는 게 점층법이고,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내려오는 게 점강법이다. 천하를 태평히 하려거든 먼저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보다 나라가 더 작죠?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 집을 바로잡으면 나라보다 집이 더 크죠? 집을 바로잡으면 그 몸을 닦을 지면 집이 더 크죠. 무슨 소리인지 알죠? 천하, 나라, 집, 몸. 이게 순서가 점점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가죠. 요걸 반대로 표현한다. 요걸 요렇게 표현하면 점강법이고 요걸 요렇게 표현하면 점층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몸에서 집, 집에서 나라, 나라에서 천하 이렇게 되면 점층법, 천하에서 나라, 나라에서 집, 집에서 몸 이러면 점강법. 점점 작아진다. 영탄법,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 등을 써서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거다. 영탄법 뭐 쉬워요? 아, 뭐 이런 거. 어이쿠 이런 거 있죠? 감정을 나타내는 것. 연세법은요 꼬리 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알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이거 있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연세법입니다. 알겠죠? 쉬워요. 연세법 보세요. 앞 구절의 끝말을 다시 첫 구절의 첫말로 삼아. 이게 뭐예요? 꼬리 물기지 뭐야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죠? 꼬리 물기예요. 꼬리 물기 방법을 사용해라. 여기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톱으로 자르면 단면이 생기고 그 단면에는 연륜이 나타난다. 이 연륜을 보면 이렇게 쭉 하면서 뭐야? 계속 꼬리를 물고 있죠. 나무, 단면, 연륜. 꼬리 물기 하고 있죠. 꼬리 물기를 하는 것이 연쇄법이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지금까지 한 것이 강조법이었고요. 이제는 변화법입니다. 변화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문장이 단순하다, 단조롭고 평범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문장 표현에 변화를 준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낯설게 함으로써 신선하게 만드는 거죠. 독자가 와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독자의 주의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쓰는 표현 방법인데, 첫 번째가 도치법 중요하죠. 별표 치세요. 도치법, 거꾸로 할 도자다.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거예요. 정상적인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표현하는 겁니다. 오라 이 강변으로. 원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 강변으로 오라라는 어순이 정확하죠. 정상적인 어순은 저겁니다. 이 강변으로 오라. 저게 맞지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라 이 강변으로 함으로써 약간 낯설게 되죠. 그러면서 갖는 게 도치법입니다. 도치법. 여러분 도치 알죠? 도치. 둘리친구 또치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둘리친구 또치. 또치는 뭐냐?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것이다. 알겠죠? 문장의 어순. 그게 뭐다? 변화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변화법이다. 인용법. 인용이라는 게 뭡니까? 남의 말이나 글을 뭐 하는 거야? 빌려오는 거야. 알겠죠? 끌어올 인자, 쓸 용자, 끌어서 쓰는 거야. 남의 걸 빌려다가 쓰는 게 인용법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아침 등굣길에 만난 학생,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거는 학생의 말이죠. 그죠? 명선은 며칠 전부터 송찬판 약을 먹기 시작했다며 명선이의 말을 빌려왔죠.
이해됐죠? 자, 인용법 필요한 부분을 빌려 쓰는 표현 방법이다. 반어법 별표치세요. 이거 반어법, 역설법 정말 중요합니다. 반어법은 꼭 기억해 둬야 하는 것인데 반어법 자신의 속마음과는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는 것. 표현하려는 본래의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함으로써 문장의 효과를 높인다. 나보기가 역겨운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리다. 눈물을 죽어도 흘리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슬퍼서 죽을 것 같지만 겉으로는 눈물 흘리지 않겠다고 표현한 거죠. 알았죠?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50점짜리 국어시험지를 딱 갖고 갔어요. 딱 갖고 왔더니 엄마가 썩소를 집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우리 딸 최고야. 이렇게 국어점수 잘 받아왔어. 이게 뭡니까? 반어법이에요. 알았죠? 네? 반어법이라고. 우리 승환이 왜 이렇게 잘생겼니? 진심이죠. 이건 진심이에요. 이건 진심이야. 알았죠?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승환이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런 게 반어법이죠. 반대로 이야기하고. 쟤는 수업에 굉장히 열심히 집중하는구나. 자세가 굉장히 아름다워. 뭐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은 속뜻과는 반대로. 알았죠? 반어법. 역설법 어렵습니다. 역설법이 어렵습니다. 역설법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역설법은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표현 자체로는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담겨있다? 진리가 담겨있다. 쉽게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봤을 때는 모순이지만 그 안에 뭐가 담겨있다? 진실이 담겨있다는 거죠.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 치다라는 말 알죠? 막 도떼기시장처럼 막 떠들고 막 왁자지껄한 거잖아. 그게 아우성이잖아. 근데 왜 소리가 없이 어떻게 아우성이죠?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깃발이 펄럭이잖아요.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을 보고 소리 없는 아우성. 깃발이 소리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막 움직이는 걸 보고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요. 역설법의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한 거죠. 살고자 하면 죽고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산다.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고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산다 이 소리야. 말이 되냐고 그게. 겉으로 봤을 때 말 안 되죠. 그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뭐 살고자 하는데 왜 죽어?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게 말이 돼? 안 되죠. 그 안에 진리가 담겨있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죽을 각오로 싸움에 임해라. 전쟁에 임해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 산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예요? 역설법입니다. 그 역설법은 겉으로 봤을 땐 말이 안 됩니다. 알았죠? 역설법 겉으로 봤을 땐 말이 안 되지만 그 안에 진리가 담겨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역설법의 예는 굉장히 많은데요. 보세요. 찬란한 슬픔이라는 거죠. 이거 말 돼요? 찬란한 플러스죠. 슬픔은 마이너스죠. 이런 거예요. 모순이라는 건 그 안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담겨있어요? 진리가 담겨있어요. 왜 찬란한 슬픔이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은 이제 이상화 시에서 빼앗긴 데도 봄 오는가라는 시에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왜 찬란한 슬픔에 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봄은 광복을 의미해요. 광복을 의미하는데 그 광복이 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슬픔이 있어요. 하지만 광복 자체는 어떤 거예요? 굉장히 찬란한 거죠. 그래서 찬란한 슬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대구법은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대구법은 하나로 안 됩니다. 두 개 이상의 구절이야. 두 개의 구절이야. 짝이 되는 구절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비슷한 문구를 나란히 짝지어 문장의 변화. 비슷한 문구를 나란히 짝짓는다. 알았죠? 보세요. 새학시 볼에 떠오는 부끄럼 같이는 됐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이 짝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 데칼코마니라는 거 미술 시간에 배웠죠? 데칼코마니 딱 해놓고 그림 막 한 다음에 반을 팍 찍었다 딱 비우면 똑같죠? 바로 그겁니다. 대구법은 알았죠? 대구법은 그렇게 비슷한 문구를 나란히 짝주어서 두 개 이상의 문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게 대구법이다. 서리법 기억해 둬야 되겠네요. 대구법과 서리법 별표 쳐주시고요. 서리법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의문문 형식으로 바꿔서 되묻는 표현 방법입니다. 알았죠?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거 상식이죠. 그죠? 학생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열심히 해야죠. 그거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의문문 형식으로 바꿔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질문 형식으로 제시해서 독자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거죠.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아니,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릅니까? 알죠? 그럼 뭐예요? 가난해도 사랑을 안다는 것을 질문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가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뭡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비유법입니다. 비유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배운 것이 지금 뭘 배웠냐면요. 다시 한번 페이지 앞으로 갈게요. 페이지 여러분들 104페이지. 104페이지 요거 지금 배웠어요.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을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중요한 것도 선생님이 표시해 줄 테니까 꼭 여러분들 오마이노트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오마이노트 하시는데 이 부분 지금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 오마이노트 하는데요. 얘는 빼고 다 합니다. 얘는 빼고 다 정리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 둬야 되는 거 비유법에서는 직유, 은유, 그 다음에 의인, 그 다음에 대유법 네 가지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강조법에서는요. 과장법, 대조, 비교, 그 다음에 반복법, 그 다음에 요렇게만 하면 될 것 같네요. 반복법까지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변화법에서 중요한 건 도치법, 반어법, 역설법, 대구법, 서류법 요렇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마이노트 꼭 정리하시고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들어가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기본 개념들이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은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머릿속에 담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외워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았죠? 외워야 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시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갖춰야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기본 개념들을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작품 속에서 어떠한 표현 방법들이 나타나는가 이거 3년 내내 따라오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 해두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내내 편합니다. 알았죠? 총 6년 동안 편한 겁니다. 알았죠? 지금 잠깐 고생해서 편한 게 알았죠? 한자성어도 마찬가지예요. 글의 전개 방식, 품사, 자음, 모음, 분류표, 글의 짜임, 오늘 오는 표현 반복까지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기본에 충실한 우리 신바람 국어교실의 학생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